다음은 이제 연동된 패키지인데 저희가 이제 이 기획을 하면서도 항상 고민했던 게 앞서 나왔던 개념인데요. 내부자 외부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우리나라 노동정책이랄지 이런 복지정책이 소위 이제 일자리가 안정된 정규직 중심으로 좀 설계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개선할 때도 항상 이 외부자들의 목소리가 좀 따로 밀리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 4년 차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 노동정책을 한번 노동 공약과 관련돼서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왔는지 전혜원 기자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인수위 하시면서 이제 현장 방문했을 때가 이게 처음 갔던 데가 인천공항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관련돼서도 이제 그 이후에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또 소식은 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요 부분이 좀 잘 돼야 방금 얘기했던 이제 소득 대체율이랄지 이런 효과와 관련돼서 외부자들도 좀 약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노동시장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노동공약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점검을 하셨는데요.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랄지 공공부문 정규직화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되고 있나. 먼저 이제 공공부문 정규직화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대표적인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맥주 좀 갖다 드릴까요? 예. 대표적인 또 올까요? 지금 닥스에서 좀 끝나고 사드릴 테니까 네. 목소리를 좀 크게. 예. 네,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예. 그리고 뭐 노동시간 정상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일 각인이 되어 있으실 예. 텐데요.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 어떻게 됐냐고 하시면 이제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있었던 18만 5천 명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이 되었습니다. 18만 5천 명? 예.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었냐면 저임금 직종의 노동자들이었는데요. 예. 그 비정규직 중에 파견 용역의 경우에는 건물 청소나 주로 이제 환경 관련돼서 경비나 시설 관리 이 세 개 직종이 69.7%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전환된 분들은 연평균 임금이 약 390만 원 정도 올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 게 한 2,700만 원 정도? 그렇게 뭐 엄청 특권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지금 내부자 외부자 말씀을 했었는데, 이렇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한 게 이 노동시장 전체 구조를 어떤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목표였죠 원래는. 근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되었었느냐.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에서 뭐 불법하게 문제가 돼서 조금 한 거 외에는 사실은 우리 삶들은 거의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기제가 지금으로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효과만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원래 그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 이런 거를 좀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이라고 앞으로는 비정규직 쓸 때 이러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쓴다라는 거를 법으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확산의 효과가 좀 이게 이제 뭐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방금도 전혜원 기자가 얘기했지만 공공부문부터 이제 정규직화를 해서 이 마중물로 해서 다른 이제 민간까지 확대되기를 바랬는데, 문제는 이제 민간 쪽에서 늘 강조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우리가 에러이 없다. 이게 약간 그 프레임 논리가 있잖아요. 그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물론 이제 지금 뭐 섣불리 인상 효과가 있냐 없냐 따지긴 그렇지만 그와 관련돼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뭐 그게 고용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저소득층 임금이 올라가서 좀 좋아졌는지 아니면 아예 일하던 사람들이 뭐 잘리거나 이렇게 단시간 노동자로 전락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인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다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식의 접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했을 때 이게 충분한 거냐. 아까 예. 우리가 내부자, 외부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대기업 공공부문에 그런 정규직들이 있고 예. 거기에 속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위에도 좀 같이 개혁을 예. 하면서 해야 예. 이게 전반적인 평등화가 더 예. 촉진된다는 예.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공약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업별로 뭐 현대차든 이렇게 노조 협상을 해서 매년 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결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산별 교섭이라고 해서 뭐 자동차 산업이면 자동차 산업이 노사가 만나서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 이런 일을 하면 최소한 이 정도 임금 받는다. 이런 식의 산별 교섭을 하면 좀 노동시장 안에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게 공약이었는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까지 이뤄진 것은 없다는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 할 때 늘 지적 나오는 게 이제 노조운동, 노조 가입과 관련돼서 가입률 자체가 이제 독일이나 이쪽은 워낙 산별노조 형태로 임금 교섭이랄지 노동 조건과 관련된 교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프랑스처럼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더라도 산별 노조에 합의된 게 전사적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87년부터 이게 기업별 노동운동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대기업 소위 내부자 중심의 노조운동이 강화돼서 이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권리를 찾는데 정작 필요한 외부자들은 노조 가입이 안 돼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 노동이랄지 특고 노동 같은 경우도 지금 소외돼 있고 이러면서 점점점 갭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나눠야 되는데 늘상 이때마다 이제 지적되어 오는 게 이제 이종태 기자께서 약간 사석에서는 육두문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약간 좀 내부자들의 좀 공고화된 기득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임금 체계 관련돼서도 조금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지적을 연동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한국의 임금 체계가 연공급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좀 지적을 해주시죠. 지금 연동돼서 지금 나온 문제인데. 지금 아까 내부자, 외부자 얘기한 게 결국은 지금 한국에서 임금이 뭘로 결정되느냐고 봤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만큼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다니냐 어느 직장에 다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내가 삼성이나 현대 정규직이냐 아니면 1차, 2차 하청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거를 고치려면 이 일을 할 때는 내가 누가 어디서 일하든 간에 이 정도는 받는다. 이런 가치들이 좀 사회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공급이라는 게 이제 오래 근무할수록 많이 받는 거를 말한다면 이제 직무급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이만큼 받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사실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적절하게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공공부문에는 좀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아까 그 경사노위의 또 공공기관 특위가 사실 2019년 11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집권 4년 차에 이제 공공부문 공공기관이나 심지어 공무원 이렇게 직무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좀 성과가 나을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 안에서도 다 제각각 직무급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민간에까지 적용이 되는 어떤 우리 사회 규칙 이런 걸로 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미흡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하고도 연결된 문제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부터 해서 마중물로 해서 민간으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방점을 두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IMF 때 한번 약간 비슷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또 악용되면서 정리해고로 악용되기도 했지만 유럽이랄지 복지국가 이런 거와 다르게 사회적 대타협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늘 어떤 개혁과 관련된 임금 체계도 그렇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 되면 이제 정년 문제도 그럴 텐데 이게 어느 한쪽의 내부자들 중심으로만 이게 합의가 되고 거기서 끝이면 늘 외부자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혜택이 필요한 분들은 늘 소외되는 이런 갭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떼놓고 지금 전혜원 기자가 이 노동 공약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했는데 또
이거 기사 읽어보시면, 아, 왜 이래서 이제 그 사회적 대타협이랄지 뭔가 좀 전반적으로 바꾸는 그런 게 좀 필요한지, 이게 이런 좀 그 아이디어를 또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사실은 무서운 게, 사실 그거 아닙니까? 연공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근무를 오래 하기만 하면은 올라가요. 그렇죠. 사실 이게 옛날처럼 젊을 때 아주 작은 임금을 갖다가 좀 나이 들고 나서 이제 좀 임금을 높인다. 라는 거는 사실 말이 되긴 되는데, 일단 지금 이 상황에 오고 나니까, 근데 뭐 비정규직, 또 청년들 이런 분들 너무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뭔가 하면은 일단 이런 말 참 하기 싫지만은, 근데 이 나이 든 분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데, 사실 보수는 많은 거죠. 보수가 많으니까 기업들이 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거지. 사실 뭐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진급급이면은 사실 진원 씨가 저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미안해 생각하고 있으면 미안해. 아니, 저는 얘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불평등 사회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이게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사실은 두 분이 작년부터 틈틈이 이게 써온 문제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어떤 솔루션, 답을 하나를 내오기 위한 게 아니라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삶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좀 한번 공론화를 좀 해보자.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 조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기자들 보면 이메일 있습니다. 또 질의해 주셔도 되고, 이 팟캐스트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저희가 언제 한번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 생각인데, 라이브 방송 하면서 또 답도 좀 해드릴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이 연금 문제를 좀 중심으로 했지만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까지 한번 짚는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혜원 기자 미처 준비했지만 못한 말 있으십니까? 아, 네. 그 ILO. 얘기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제 노동 기준 중에 이제 자유롭게 누구나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그 협약에 우리가 아직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입하겠다는 것도 이제 노동 존중 사회의 중요한 공약으로서 네,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못했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사로 한번 또 점검해 주시면 제가 또 이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원래 이제 김현희 기자가 원래 이제 자리를 해서 좀 브리핑도 하고 하는데, 김현희 기자가 지금 약간 휴가를 가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또 오면 그 프랑스 파리의 신종 코로나 문제는 또 어떤지 한번 게스트로 모시고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방송인데, 임시 방송인데, 저희가 좀 헤매지는 않았나 좀 걱정되기도 한데. 나 좀 헤맸어. 네, 저도 좀 헤맸습니다. 저도요. 다음엔 더 일치노이신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